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공획보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이중적분 모멘트 면적까지 설명을 했죠. 이제 그거랑 같은 결에 있는 처짐을 구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에 해당을 하는 게 공획보법입니다. 일단 좀 대략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처짐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공률, 처짐각, 처짐이 이제 미분적분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공률을 적분하면은 처짐각이 나오고 처짐각을 적분하게 되면은 처짐이 나온다. 그리고 역으로 처짐을 미분하면 처짐각, 그리고 처짐각을 미분하게 되면은 공률이 나온다. 이게 바로 처짐곡선의 미분 방정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배운 공률, 처짐각, 처짐이 미적분 관계에 있다라는 것과 아주 오래전에 비슷한 걸 하나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중과 전단력 굽힘 모멘트가 미적분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중을 적분하게 되면 전단력이 나오고 전단력을 적분하면 굽힘 모멘트, 그 역으로 모멘트를 미분하면 전단력, 전단력을 미분하면 하중이 나온다. 이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정력학이나 여러분이 재료역학 초반부를 할 때요. 근데 이거를 딱 놓고 보면은 이 관계가 아주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출발을 해요. 공률은 이제 보통 카파라고 쓰고 이 I분의 M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 왔었습니다. 실제 보에서 만약에 처짐을 구하라고 문제에 나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중적분 모멘트 면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짐을 구하는 게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되게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처짐을 구한다라는 게. 그래서 일단 2i분의 m까지만 실제 보에서 구해요. 그 다음에는요, 이 2i분의 m 값 있잖아요. 이거를 하중으로 갖는 새로운 보, 그걸 이제 공획보라고 부르는데 이 공획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건 왜 만드는데요? 실제 보에서 처짐을 구하라고 낸다면 여기서 이제 처짐을 구하는 건 꽤 어렵지만 2i분의 m을 하중으로 갖는 공획보를 만들어서 그 보의 굽힘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은 처짐과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 조금 어렵죠? 이제 다시 좀 설명을 하면은 이제 공획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2i분의 m을 하중으로 갖는 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중 전단력 굽힘 모멘트가 미분적분 관계에 있으니까 이 공획보에서 굽힘 모멘트를 구한다라는 건 뭐냐? 두 번 적분한 하중을 구하는 거니까 실제 보에서는 즉 2i분의 m 공률을 두 번 적분한 처짐을 구하는 것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획보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도 좀 어려우니까 이제 뒤에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제가 캔틸레버보 실제 보를 그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력을 이제 빠르게 구해보면은 여기가 3, 그 다음에 보 길이가 4m니까 이렇게 한 12의 발력이 있겠죠? 문제에서 세타 B, 즉 처짐각 B와 그리고 YB, 처짐 B를 구하라고 해봤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공획보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자는 거냐? 일단 2i분의 m 그래프를 그려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캔틸레버보 예제는 제가 앞 강의들에서 계속 설명을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2i분의 m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1차 함수 그리고 항상 음수인 이런 애가 된다. 자, 그럼 공획보는요, 이 실제 보에서 그린 2i분의 m 이 그래프를 하중으로 갖게 됩니다. 즉, 이 그림을 이 보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딱 떼왔는데 이게 바로 지금 공획보인 겁니다. 그러면 세타 B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2i분의 m 그래프 그리고 하중으로 옮긴 공획보에서 이 B점의 전단력을 구하는 것과 똑같고요. 처짐을 구해봐, B점 처짐을 구해봐 하는 건요, 공획보를 딱 그려놓고 이 보에 한해서 이 B점의 모멘트를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짐을 구하는 건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거 하는 대신 공획보라는 새로운 보를 한 세트 만들고 거기서 굽힘 모멘트를 구하는 전략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획보법이에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부호는 우리가 그 개념을 헷갈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긴 하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i분의 m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플러스가 나온다? 그럼 공획보에서 하중은요, 윗방향이어야 되고요.
2i분의 m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하중은 아랫방향으로 여러분이 그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2i분의 m이 이렇게 나왔죠, 실제 보에서. 그래서 제가 공액보에다 하중을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두 가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그렸던 것처럼 아래로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 위로 이렇게 그릴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2i분의 m을 그렸는데 지금 얘처럼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아래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i분의 m이 마이너스일 땐 하중을 아래로 그려라. 그러니까 얘는 실제보 2i분의 m, 그리고 이 하중 위아래는 공액보에서의 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2i분의 m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어요. x축 2i분의 m축에서. 그러면 공액보에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플러스니까 윗방향 하중을 그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요, 사실 이 보는 공액보가 아닙니다. 갑자기 공액보 다 설명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 공액보를 덜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 세타 b, y b 말고 뭐 이해하기 쉽게 ya를 구하라고 문제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A점에서의 처짐이죠. 근데 우리 A점에서의 처짐 이미 알고 있어요. ya는 캔틸레버 보에서 처짐 그냥 0이잖아요. 그쵸? A점은 이제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바로 알 수 있지만 굳이 이제 공액보법을 만약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모멘트 A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런 2i분의 m 하중을 때린 다음에 이 A점에서의 모멘트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공액보법이 맞는 거잖아요. 제가 모멘트랑 처짐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공액보를 이렇게 그리시면은 모멘트 A가 0이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 고정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실제보 예제 그렸더니 고정지지 잘 보시면요, 이 A점에서 고정지지이기 때문에 12라는 모멘트 발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발력 12 때문에 여러분이 2i분의 m 이제 또는 BMD 그래프를 그릴 때 요 원점, 즉 x가 0일 때 이 모멘트 값이 0이 아니라 12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발력 12 값을 갖기 때문에 BMD에서도 12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점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정지지로 여러분이 공액보를 딱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A점에서는 발력이 무조건 있어요, 발력 모멘트가. 그 얘기는 BMD에 그릴 굽힌 모멘트, A점 굽힌 모멘트가 무조건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거고, 그거는 0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액보에서 모멘트 A가 0이 아니라면 여기서 처짐 A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선 처짐 A가 무조건 0이 돼야 되고요, 고정지지에서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2i분의 n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하중으로 이렇게 옮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뭘 주의해 줘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런 지지점에 대한 거를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아직 덜 그렸다는 겁니다, 공액보를 지금.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할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지점과 연결점을 실제 보에서는 롤러핀을 갖는 애는 공액보에서는 이렇게 그려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점을 그냥 그대로 옮기시면 안 돼요. 얘처럼 고정지지라고 공액보도 고정지지로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타 y가 그대로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로 값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 보에서 나온 세타가 항상 이 보에서 나온 전단력이길 원하잖아요. 이러려면 지지점 연결점을 추가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롤러와 핀 지지. 그림을 대강 그려보면은 이제 롤러랑 핀은 똑같으니까 핀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가 원래 이렇게 있지만 딱 잘라가지고 일부분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실제 보에서 핀 지지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핀 지지는요, 일단 처짐은 0이죠. 그 다음에 처진 각은 뭔진 모르지만 0은 안 돼요. 왜냐면 처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0이 아니고, 하지만 처짐 이 점은 그대로 여기 있어야 되니까 0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액보를 그릴 때도 이 지지점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 핀 지지에서 세타가 0이 아니라면 공액보에서 내가 바꿔줄 이 지지점에서도 전단력이 0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짐이 0이었다는 건 공액보에서 바꿀 이 지지점은 굽힌 모멘트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지점 뭐가 있냐? 우연하게도 롤러핀으로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왜 롤러핀이 전단력은 0이 아니고 모멘트는 0이지? 라는 걸 이해를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이렇게
핀 롤러 이렇게 단순 지지 있고 뭐 만약 여기 2kN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중앙이라는 가정하에 반력이 이렇게 1이 되죠. 자, 이 단순 지지보에 대해서 여러분 전단력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이제 빠르게 그리고 지워볼게요. 전단력 이렇게 있다가 1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전단력 여기서 1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2를 만나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단력을 그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핀 지점에서는 전단력이 1이고요. 롤러 지점에서는 전단력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롤러핀이 있다면 전단력은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롤러핀이 이렇게 수직 반력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전단력을 만들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0일 수 없고요. 롤러핀에서는 모멘트는 왜 0이에요? 여러분 BMD 그릴 때 이거 어떻게 그렸죠? 0에서 시작해가지고 증가, 감소, 한 다음 다시 0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굽힌 모멘트를 그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린 걸 잘 보시면은 여기 롤러와 핀이 위치한 지점에서 모멘트를 0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모멘트 반력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SFD, BMD를 그렸었어요 이미. 그것과 이제 결과가 일치하고 실제 보에서 세타는 0이 아니고 처짐은 0인 애를 공액보에서는 전단력이 0이 아니냐 모멘트는 0인 애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롤러핀으로 그대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사실 이게 정력학, 재료역학에서 좀 깊게 다루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오셨을 텐데 이제 좀 문제풀이에 이제 조금 급급했다면 이거를 모르고 올라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롤러핀에선 전단력이 0이 아니고 굽힌 모멘트는 0이다. 롤러핀 지지가 이제 내부에 있을 때예요. 이것도 뭐가 좀 다른가요? 얘는 약간 좀 다른 게 생깁니다. 이런 상태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가 이렇게 있는데 뭐 롤러는 여기 있고 핀 여기 있는 요 중앙에 즉 내부에 들어가 있는 애를 그린 겁니다. 그럼 뭐 얘 처진 곡선 대충 그려보면은 뭐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처진 곡선 이렇게 미분 가능하고 여기 처짐은 0이게 이제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얘도 처짐은 0이겠죠. 핀 지지점에서 이 점이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러면 공액보에서 그릴 요 지지점은요 모멘트가 0이 돼야 해요. 거의 이제 위에랑 똑같죠. 자, 처짐각은요 얘도 0이 아니네요. 그래서 전단력도 0이 아니에요. 그러면 롤러 핀 지지가 내부에 있을 때 전단력이 0이 아니고 모멘트가 0이야? 그 위에랑 똑같네. 그래서 롤러 핀을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요 상태, 보에다가 핀 지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를 똑같이 보에다가 핀 지지가 있는 상태로 그리시면은 틀립니다. 자, 왜 틀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롤러 핀 지지가 내부에 있을 때요 이 처진각은 0이 아닌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전을 했으니까 얘가 접선이죠. 회전을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특징을 하나 더 가져요.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왼쪽에 있는 처진각과요 오른쪽에 있는 처진각이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왜요? 제가 처진 곡선 요 빨간색 이거 그릴 때 미분 가능하게 그려라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분 가능이 뭐죠? 왼쪽에서의 접선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같다는 게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배운 보의 처진 각과 연결시키면 접선 기울기가 세타니까요 왼쪽 세타와 오른쪽 세타가 같아야 돼요. 요 초진곡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여길 기준으로 왼쪽에서 그리면 접선 기울기가 얘고 오른쪽에서 그리면 접선 기울기가 얘겠죠. 이 둘이 이렇게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공액보에서 그릴 이 지지점이요 전단력이 0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0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뭘 또 만족해야 되냐면 왼쪽에서의 전단력과 오른쪽에서의 전단력이 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왼쪽 세타와 오른쪽 세타가 같았던 것처럼 공액보에서는 왼쪽 전단력과 오른쪽 전단력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내부에 있는 핀을 똑같이 내부 핀으로 바꾸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내부 핀에서 내부 핀이니까 이렇게 반력이 뭐 있겠죠? 뭐 3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전단력 그래프 그릴 때 쭉 잘 가다가 이 3 지점에서 전단력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기준점으로 왼쪽 전단력과 오른쪽 전단력이 이 3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왼쪽 전단력과 오른쪽 전단력이 같은 지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롤러 핀 지지는 그냥 핀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바꿔야 되냐? 정확히는 핀 연결로 바꾸셔야 돼요. 핀 연결은요 이제 힌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요렇게 있는 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핀 연결의 경우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거나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핀 연결점에서 모멘트는 당연히 0입니다. 발령 모멘트는 굽힌 모멘트가 당연히 0이 돼야 되고요. 얘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 SFD 그러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롤러 핀 지지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핀 연결로 바뀌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양 끝에 있는 롤러 핀은요, 그냥 롤러 핀으로 바꾸시면 돼요. 똑같이. 근데 내부에 있는 롤러 핀은요, 이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한다는 추가 조건 때문에 핀 연결로 바뀌셔야 됩니다. 공액볼을 그릴 때요, 자, 이걸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실제 보에서 핀 연결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핀 요렇게 있는 애였죠. 자, 얘 처진 곡선 그려보면은 잘 가다가 얘는 미분 불가능해도 됩니다. 요렇게 바뀌게 되는데, 처짐은 일단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처진 각도 0이 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롤러 핀 지지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왼쪽 오른쪽 처진각이 안 같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핀 연결의 경우 여러분 미분 불가하게 처진 곡선을 그리셔도 돼요. 미분 불가하게 그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왼쪽 오른쪽 처진각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단력 왼쪽 오른쪽은 상관이 없고 얘가 0이 그냥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핀 연결은 어떤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냐면요, 처짐의 왼쪽과 처짐의 오른쪽이 같아야 합니다. 제가 지지점과 연결점을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강의가 하나가 있어요. 뭐 3강인가 4강인가 처진 곡선 할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 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이 왼쪽 보와 오른쪽 보가 같이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요 왼쪽에서 있는 보가 떨어진 양과 오른쪽 보가 떨어진 양이 같아야 돼요. 처짐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공액보에서 여러분이 바꿀 지지점은요, 모멘트의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해요. 자, 그런 애 뭐 있죠? 얘가 롤러 핀 지지인데 내부에 있는 케이스가 이걸 만족합니다. 그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의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러면 이 핀이 있기 때문에 전단력이 0이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핀을 기준으로 모멘트 왼쪽과 오른쪽이 여러분 BMD 그려보시면 바뀌지 않습니다. 모멘트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려면은 뭐 이런 우력 하중이 실제로 존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뀌는 거지, 얘는 우력 하중이 없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모멘트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보에서 지지점과 연결점을 롤러핀으로 줬다? 그럼 롤러핀으로 바꾸세요. 양 끝에 있을 때는. 근데 롤러핀이 내부에 있다? 그럼 핀 연결로 바꾸셔야 되고, 핀 연결은 롤러핀 내부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따라서 조금 짧게 설명한 책은 이게 좀 잘 안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납득을 하실 텐데, 이 롤러핀 지지가 내부에 있을 때 왜 핀 연결이 되는지가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혹은 핀 연결이 왜 롤러 핀 지지 내부로 바뀌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되는 성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거 이제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지지점이 고정단과 자유단인데, 고정단은 이제 아까 나왔었죠? 요렇게 뭐 땅에 박혀있는 케이스고, 자, 이 경우에는 세타는 0이 돼야 되죠. 그 다음 처짐도 빨간색으로 할까요? 처짐도 0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긴 공액보에서 전단력이 0, 모멘트가 0이 돼야 돼요. 그런 거 뭐 있나요? 이제 우리가 소위 자유단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자유단은 뭐예요? 그냥 보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끝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지점이. 그게 바로 이제 자유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유단은 전단력과 모멘트가 0인가요? 이거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돌출보 이렇게 있을 때 하중이 뭐 이렇게 3kN이 작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끝에 자유단 있잖아요. 여기는 전단력 0, 모멘트가 0으로 끝나요. 자, 왜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 SFD랑 BMD 그릴 때 뭐 중간엔 다 상관없고 끝을 보통 0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특별한 게 없다면 끝은 항상 0으로 끝나게 돼요. 이제 자유단이 그냥 V는 0, 모멘트는 0, BMD, SFD 그러면 0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반대로 자유단의 경우에는 얘는 어떠한 구속 조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기면은 뭐 처진 곡선이 이렇게 그냥 바로 처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짐도 0이 아닐 수 있고요, 세타, 처진 각도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액보에서 여러분이 그릴 지지점은요, 전단력이 0이 아니고요, 모멘트가 0이 아니에요. 즉 굽힌 모멘트를 그릴 때 SFD도 0이 아니고 BMD도 0이 아니네, 고정단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고정단 그래프 해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2, 그 다음 뭐 이렇게 12로 있으면은
전단력 SFT 그리게 되면 여러분 2로 시작을 하죠. 전단력 그릴 때는. 그러면은 지금 전단력이 0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여러분 이거 BMD 그릴 때도 여기가 12가 있으니까 1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BMD 고정단의 경우에는 모멘트가 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단의 경우에는 전단력 모멘트가 둘 다 0이 아니니까 자유단을 고정단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단, 자유단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빨리 했습니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지지점과 연결점을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좀 끝내볼게요. 공획보법 너무 말이 길었는데 어떻게 풀라는 거냐? 일단 첫 번째는요, 2i분의 m을요 그려요. 그린 다음에 이거를 하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실제보에서 처짐각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하중으로 바꾼 공획보에서 전단력을 구하시면 되고, 처짐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거기서 모멘트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뭘 좀 주의를 해줘야 되냐? 앞에 제가 적어둔 지지점과 연결점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1, 2번이 됐으면은 아까 제가 요 예제에서 공획보를 덜 그렸다라는 거 있죠. 그걸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반력은 32가 됐었어요. 그러면 2i분의 m 그래프 그려봤을 때 요렇게 그래프가 됐었죠. 얘를 이제 하중으로 할 건데 지지점과 연결점을 변경해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 보를 보시게 되면 요 끝에가 고정단이죠. 고정단은 공획보에서 어떻게 그려야 되죠? 실제 보에서 고정단은요, 공획보에서는 자유단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단은 고정단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A 부분이 고정단이니까 공획보에서는요, 자유단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B점이 지금 자유단이죠. 아무런 그 구속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획보를 그릴 때는 고정단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겠죠, 보가. 이렇게 지금 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A점, B점 고정 자유단이었던 게 이번에는 자유단이 A점, 고정단이 B점이 된 거고, 2i분의 m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그대로 하중으로 옮겨가지고 요렇게 딱 음수니까 아랫방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길이는 그대로 4m 보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빼기 2i분의 12인 삼각형 분포 하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너 세타 B 구해봐 혹은 YB 구해봐 라고 하시면요, 여기서 전단력 구해봐 혹은 B점에서 굽힘 모멘트 구해봐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되면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이거는 예전에 너무 많이 해봤어요. 여기서부터는 쉬울 겁니다. 문제는 이 보에서 공획보를 만드는 게 어려웠던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여기서 그냥 반력을 구해가지고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공획보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왜 공획보냐? 이제 저도 이거를 강의를 이번에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실제 보는 이제 영어로 리얼 빔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당연히 알겠죠? 또 공획보는요? 공획보는 컨주게이트 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스펠링 이게 맞나? 몰라요. 이제 대강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펠링은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니까. 제가 이 컨주게이트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조금 써봤던 단어예요. 얘랑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이제 한글말로 켤레입니다. 켤레 어디서 왔죠? 제일 처음 배웠을 땐 아마 복소수의 켤레근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알기로 이제 신발 한 켤레도 이 켤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복소수할 때 A 플러스 BI가 근이다? 얘의 켤레근은 A 빼기 BI지 라고 우리가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켤레는요, 이제 서로 유사한데 한 세트를 부르는 말을 의미를 해요. 제 추측상 그래서 이제 공획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획이랑 켤레랑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켤레보인 거죠. 그러니까 왜 켤레보냐? 답을 내는 건 똑같습니다. 둘 다 처짐을 구하려고 하는 보인데 이제 한 세트의 보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근이 나오는. 그래서 켤레가 이런 의미였다. 이 공획보가 이제 사실 켤레라는 의미였다. 한 세트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실제 보랑 한 세트를 이루고 있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개념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한번 예제를 한번 미리 풀어가지고 공획보가 어떤 건지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